인문 논술 중에서도 일부 수리 논술을 출제하는 대학들이 꽤 있습니다. 어떤 대학들이 수리를 출제하고 출제 범위는 어떻고 난이도가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인문계열 수리 논술에 대해서 총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강 논술 이모유 프로입니다. 인문 논술에서 수리를 출제하는 대학은 건대, 경희대, 숭실대, 연세대, 이대, 중앙대, 한양대 정도가 있습니다. 이 대학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건국대. 건국대는 인문사회2 그리고 KU 자유전공에서 수리를 봅니다. 인문사회1은 수리가 없어요. 인문사회2는 범위가 확통까지, 그리고 KU 자유전공은 선택과목 없이, 왜 그러냐면 얘네가 계열 통합 모집이기 때문에 선택과목 없이 수학, 수1, 2에서만 출제합니다. 전부 다 이쪽은 100점이 60점으로 높기 때문에 강락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수리논술입니다. 그리고 KU 자유전공이 작년에 신설됐죠. 관심이 많으실 텐데 KU 자유전공은 인문문제 40점, 수리가 60점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인문도 엄청 잘하고 수리도 엄청 잘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자연계에서 이쪽으로 보는 친구들이 있긴 하겠지만은 자연계에서 건대, KU 자유전공을 인문으로 보는 친구들은 절대로 수리가 강한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KU 자유전공은 인문, 수리 전부 다 최상위 학생들이 합격하는 전형이 아닌 거고, 인문도 어느 만큼 꽤 잘하고 수리도 꽤 잘하는 친구들, 최상위가 아니어도 둘 다 딱히 빠지지 않는 친구들이 지원했을 때 가장 좋은 성과를 볼 수 있는 전형입니다. 다음은 경희대. 경희대는 한의예를 포함한 사회계열 전체가 수리논술 35점짜리 하나를 봅니다. 인문계열은 수리가 없죠. 공지된 범위는 없어요. 하지만 실제 기출을 보면 문이과가 통합된 이후에는 항상 수학, 수 1, 2에서만 나왔습니다. 확통해서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난이도는 수리를 보는 대학 중에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진짜 수리인가? 라고 싶을 정도로 쉬운 문제가 꽤 나왔어요. 아마도 그냥 수학 시간에 생존해 있나 여부를 판단하는 시험 정도라고 느낄 정도의 쉬운 문제가 종종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학 35점은 당연히 만점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인문 논술에서 감점을 최소화시키는 게 합격의 지름길이 될 겁니다. 숭실대. 숭실대는 경상계열에서 수리를 봅니다. 인문사회계열은 수리가 없어요. 항상 문제 위에 제시문이 나오는 거고, 그 제시문 안에 경제와 수리에 대한 정보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가 경제가 나오긴 하지만 문제가 워낙 쉽기 때문에 경제 과목을 선택하지 않아도 충분히 문제를 푸는 게 가능합니다. 전반적인 난이도가 상당히 쉬운 편이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전체가 두 문제가 나와요. 1번 50점, 2번 50점인데 1번은 인문이 나오고 2번은 수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수리가 50점이고, 그 다음에 1, 2번 전부 다 수리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수리가 100점짜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다음은 연세대. 연세대는 학과 불문, 모든 인문계열 친구들이 동일한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4문제 중에서 마지막 한 문제가 수리 논술을 꼭 풀게 돼 있어요. 인문이 꽤 어려운 데 비해서 수리는 상당히 쉬운 편입니다. 난이도는 보통 수능 수학 기준 4등급 정도면 편하게 풀었고요. 5등급 친구들도 일부 푸는 친구들이 있을 정도였어요. 범위는 문이과 통합 이전에는 거의 확통을 선호했고요. 문이과가 통합된 이후에는 단 한 번도 확통을 낸 적이 없어요. 확통 내지 않고 전부 다 수학, 수 1, 2에서 출제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다차 함수, 최대값 문제 좋아하는 것 같아요. 24학년도에는 3차 함수 최대값 구하는 문제, 그리고 지난 25학년도에는 4차 함수 문제를 냈습니다. 문제가, 작년 문제는 아직 공개되진 않았지만 아시다시피 문제가 유출이 됐죠. 그래서 보니까는 여전히 함수의 최대값 문제 냈고, 애들이 연세대는 수리가 어렵다고 말하는 애들을 거의 본 적은 없습니다. 인문이 어렵고 수리는 꽤 쉬운 편이에요. 다음은 이화여대. 이대는 인문2 계열에서 수리 한 문제를 풀게 되어 있습니다. 인문1은 수리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숭실대처럼 경제 지문을 주고 관련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어차피 모든 정보가 지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꼭 경제를 택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난이도가 좀 특이해요. 수능 수학과 완전히 무관합니다. 확통도 안 나오고 함수도 안 나오고 그냥 경제 수학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 같이 경제 수학에 대한 대부분 정보는 지문 안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수능 수학과 무관하기 때문에 수학이 꽤 잘 나오는 친구들도 어렵다 그러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반대 경우도 있어요.
누가 쉽다고 느끼는 거냐? 출제 범위가 되게 제한적입니다. 경제 범위에서 나오긴 하는 건데 뭐 비교 우위라든가 아니면 뭐 수요 공급 혹은 복리 계산하는 거 한정된 범위에서 문제가 아주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최근 10개년 기출을 갖다가 마스터해 보면은 되게 편하게 풀 수 있지만 내가 수학 좀 한다고 그냥 대충 시험 보러 가면은 정말 어려운 학교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중앙대. 중앙대는 경영 경제를 지원하면 수리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인문사회 계열은 수리가 없어요. 공식적인 범위는 수학, 수1, 2, 확통이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 문제들은 확통에서 출제가 됐어요. 확통 선호가 아주 뚜렷한 학교가 중앙대입니다. 배점은 20점으로 수리를 보는 대학 중에서는 가장 낮은 편이에요. 문제는 꽤 풀만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수리 20점은 거의 맞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당락은 나머지 80점을 차지하는 인문에서 결정되게 됩니다. 마지막 한양대. 한양대는 상경계열과 인터컬리지에서 수리 논술 50점짜리를 출제합니다. 인문계열만 쓰면은 수리가 나오지 않겠죠. 공식적인 범위는 수학, 수1, 2, 미적, 확통, 기하 3개 다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적 기하에서 출제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뭐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가 보기에 상경계열하고 인터컬리지 인문계열은 같은 시간에 같은 문제를 풀어요. 즉 상경계열 문제라는 거는 결국은 인문계 애들이 대부분인데 여기에다가 미적 기하를 내버리면 아마 뭐 입시 내란 정도 아마 취급받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일단 공식적으로는 미적 기하가 출제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문제들은 대부분이 공통 혹은 실질적으로는 확통해서 문제가 대부분 출제되어 왔습니다. 자, 제가 총 정리해 드리자면 제가 오늘 영상을 찍은 목적은 아이들이 수리 논술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자연계 수리 논술은 수학 등급으로 봤을 때 1, 2등급을 요구하는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만 인문계열 수리 논술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3, 4등급 정도면 충분히 풀만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즉 인문계열 수리 논술은 수학 능력이 탁월한 아이들을 선발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수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수학 시간에 숨을 쉬고 있었나 판단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센 문제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도 엄청 쫄아 있다가도 기출문제를 보고 나면 수리가 꽤 쓸만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원하고 합격하는 친구들이 꽤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상경계를 가고 싶어 하지만 수리의 질에 겁먹고서 포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자기 실력 보고 그리고 기출문제 좀 보고 나면은 생각보다 쉬운 게 수리이기 때문에 질에 겁먹고 너무 빠르게 포기하지는 말고요. 많은 아이들이 진짜 원하는 게 상경계열이니까 이쪽에다가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오늘 주제가 좀 단순하다고 생각해서 뭐 한두 시간 예상하고 작업하는 거였는데 하다 보니까 하루가 다 가버렸네요. 자, 제가 영상 열심히 만든 만큼 많은 분들에게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궁금한 거는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댓글 답변도 드리긴 하겠지만 또 주요 이슈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제가 새로운 영상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최강논술 이모의 프로였습니다.